제가 선수들을 좀 이식을 많이 했어요. 그 한국 선수 중에서 하인수라고 그 친구도 5년 전인가 수술 한번 해주고, 그 친구가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유튜버 중에서 홍구님이라고 그분도 수술 먼저 해드렸거든요. 제가 원래 47점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100점 만점에 선생님한테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100점 맞고 싶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공부를 했더니 좀 잘 올라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테스트 해놓은 거거든요. 아, 이거 직접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네,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색소 종류도 다르고 도구도 달라요. 만약에 뭐 환자분이 이 점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이 점을 할 수 있고, 이 점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탈모가 맞는데 자기 스스로도 아는데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큰 의미가 없는 비싼 샴푸에 돈을 쓴다거나, 사실 두피에 뭔가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땀을 엄청 많이 흘리셨네요. 네, 약간 땀복 입고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모발이식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재라고 합니다. 모발이식 수술이랑 그 다음에 두피 문신 시술, 탈모 치료 이렇게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집이 좀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4kg 어제 차에 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머리를 안 말리고 나가시네요. 네네. 머리가 안 맞아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를 안 말리면 탈모가 빨리 온다. 이게 자기 전에 안 말리면 안 좋거든요. 자기 전에 안 말리고 그냥 자면 베개랑 머리카락 사이에 수분도 많이 남아있고, 거기서 뭐 진균이라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미세염증 유발해서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낮에는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다 마를 거기 때문에. 지금 물인가요? 땀인가요? 물이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 안에 있나 봐요. 아, 있어요? 네네. 그럼 원장님은 이렇게 모발 이식 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군의관 전역하고 처음에는 저도 그 피부과 시술하는 병원에서 한번 근무를 해봤었어요. 한 달 반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이 시술의 어떤 효과가 단기간만 지속이 되고 효과가 사람마다 다 다르면서 드라마틱하기도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보람이 제 입장에서는 좀 적더라고요. 그때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쪽 분야는 완전 정반대로 효과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명확하면서도 의사가 잘 수술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마침 또 유명 병원들에서 공고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병원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원장님 이렇게 의사시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는 적당히 제가 학교가 인천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동네는 한 학교에 2년 한 명 갈까 말까, 수능으로는 그냥 못 간다라는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만들어준 1등이 서울대나 의대를 골라서 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1등은 아니라서 도저히 이제 고3 때는 못 가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수하면서 나는 진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만 하면 무조건 잘한다라고 자기 최면을 건 것 같아요. 확신? 그래서 재수학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나는 수학을 너무 못하는데 100점 맞고 싶다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공부를 했더니 좀 잘 올라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공부법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눈앞에 오는 시험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커리큘럼에서 어느 정도를 익히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수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수많은 학생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집만 많이 풀지 기초가 없다. 저는 이제 공통수학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달달 외워야 된다.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는 뭐다라고 알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년 동안 했더니 성적은 하나도 안 올랐지만 언젠가부터는 시험 문제를 보면 어떤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 문제가 만들어졌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시험 문제 근본을 알게 된 거죠. 몇 점 정도 올리신 거예요? 거의 한 50점 올렸죠. 50점이요? 네네. 제가 원래 47점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100점 만점에 기본만 해서 9월 모의 직전까지는 1점도 안 올랐고, 그래서 엄청 집에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9월 달에 갑자기 확 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9월부터 응용 문제를 풀기 시작했거든요. 기초가 쌓이고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확 오르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은 사실 노력의 양은 대부분 부족하진 않은데 방향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성적이 안 오른 채로 만약에 반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다려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거를 못 이겨서 빨리 응용 문제를 풀어버린다든지 뭔가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변화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사무실인 거예요? 네. 되게 조각품 같은 게 많이 있네요. 네. 이거 제가 만들어가지고. 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지금 밖에도 몇 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고 그림도 틈틈이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모발 이식이랑 두피 문신도 같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권하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발 이식은 3D거든요. 입체적인 모발이 생기는 건데 두피 문신은 2D예요.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마치 짧게 자르는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니까 한계점이 명확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 모발 이식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가끔 이제 이식이 안 되는 분들은 머리카락 개수는 많은데 얇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뒷머리도 얇으니까 여기 머리카락을 굳이 뽑아서 여기다가 이식을 한다 해서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굵기 차이가 많이 나야지 이식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빈 공간이 많아야 또 들어갔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데 빈 공간도 없고 굵기 차이도 안 나면 이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두피 문신을 해가지고 좀 어둡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흉터도 할 수 네. 있거든요. 흉터는 이식하기가 좀 애매하고 네. 이식해도 잘 못 자라는데 문신해드리면 잘 안 보이게 잘 변합니다. 와,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네. 그럼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두피 문신까지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인 건가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하는 병원은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분들을 두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과거로부터 계속 시술자들을 따로 두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사고 사례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금 레이저로 잘못된 거 지워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심각한 그 시술 결과가 많거든요. 망한 타투는 몸에 대부분 받으시니까 옷 입으면 가려지는데 두피 문신이 이제 잘못되면 어딜 가든 다 보이잖아요. 머리에 다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막 헤어라인 여성분들 여기 받는데 그 이상하게 되어 있거나 하면은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니면 삭발하고 막 받으셨는데 이 사진이 딱 그거거든요. 이제 비대칭에다가 검은색 그걸 진하게 해놨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명지대 피부과 교수님이 이분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교정해줄 병원으로 이제 저희 소개해줘가지고 보신 네네. 거거든요. 이분인데 이렇게 지금 바꿔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네, 이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저것도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두피 문신 같은 경우는 일반 타투이스트처럼도 있지 않아요? 네, 사실 그게 원래는 불법이었는데 합법, 불법 이런 걸 떠나서 시술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시술하다가 조금 경력이 쌓인다 싶으면 다 아카데미를 여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가리키기 시작하고 자기는 시술 안 하는데 배울 때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고 배우거든요. 배웠으면은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가지고 실제 시술 전선에 뛰어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시술을 받는 분들은 이분의 경력이 어떤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렴하다는 이유로 받았는데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뒷머리를 살짝 좀 자르고 그 주사 마취로 후두부 다 마취하고 채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 모 시술하셨나요? 2,500모 정도 많이는 아니라가지고 2,500모 정도면 실례가 안 된다면 가격대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2,500모는 원래 정가로 하면은 한 550만 원 정도인데 정가로 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할인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아, 근데 아까부터 보이는 게 원장님도 타투가 있으시네요. 네네, 이게 이제 두피문신 잘하려고 막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주변을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의사나 두피문신만 하는 사람들보다 그림 타투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유화나 이런 거를 피부에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타투를 직접 받아봤거든요. 받으면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열려있고 실력도 좋은 한 분한테 타투를 아예 배웠습니다. 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의사를 하시면서 네, 그 퇴근하고 맨날 가가지고 수업 듣고 전 당연히 의사 선생님한테 배워주셨을 줄 알았는데 의사 중에서는 타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옛날 완전 올드한 잘못된 타투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현대적인 타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술 끝나신 거예요? 이제 1단계가 끝난 거라 가지고 뽑아놓은 거를 분류마다 하면은 바로 이제 신규 단계로 갈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한 달에 이런 수술은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문신 환자도 많다 보니까 이식은 지난달에 한 10개 정도? 문신은 훨씬 더 많아요. 하루에 그래도 3개 정도씩 하니까 40건에서 50건 정도? 근데 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항상 하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익숙합니다. 근데 아까 그 수술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네. 보니까 되게 넓은 면적을 뽑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도 다시 자라나기는 하는 건가요? 아니요, 모낭을 뽑으면 그 씨앗은 네.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를 가는 건데 한 요만큼 면적을 만약에 삭발했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실제로 모발은 3분의 1 정도만 뽑는 거라 나머지는 다 자랍니다. 결국에는 그 조금씩 뽑아놓은 것들이 다 가려져가지고 눈에 띄진 않죠. 밀도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내일만 돼도 머리 감고 드라이 하면은 다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겁니다. 그럼 일상생활 하는데 진짜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네, 사실 신체적으로는 당일에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끝나고 직접 집에 운전해서 간다든지 지하철 타고 간다든지 이런 건 다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는 어떻게 돼요? 사실 반반이긴 해요. 여성분들도 꽤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대도 좀 다양한 편인데 많게는 80대 분도 있으시고 어린 친구들은 10대도 있고요. 아 10대도 와요? 네, 10대는 대부분 문신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원형 탈모가 회복되지 않은 원형 탈모로 전체 다 생겼거나 이런 케이스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도 적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나는 탈모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 적기를 놓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느 때 딱 와야지 좋을까요? 사실 내가 탈모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탈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탈모인가 라고 스스로 느낄 때가 오히려 초기거든요. 내가 탈모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못하는 사례보다는 탈모가 맞는데 자기 스스로도 아는데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큰 의미가 없는 비싼 샴푸에 돈을 쓴다거나, 사실 두피에 뭔가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좋은 거를 모낭에 주입한다라고 생각하고 두피에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두피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얹어놓는다고 그게 두피의 장벽을 쉽게 뚫으면 반대로 병원균도 쉽게 다 뚫을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비용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제대로 된 치료를 했으면 막았을 수 있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길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쪽. 그러면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막 흑마늘, 콩?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의미가 완전 없진 않은데, 만약에 검콩이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우스갯소리로 한 트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워낙에 속설이 많아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장님, 여기가 아무래도 청담이고 개원을 하신 거잖아요.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세요? 일단은 여기 동네 자체가 밖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강남역이라든지 압구정역 이런 쪽은 모발이식 병원도 많이 모여있고 유동인구도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 만약에 A라는 병원에 가려고 올라오셨던 분이 검색해보니 B 병원이 여기 있었네? 이래서 그냥 갑자기 들리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청담동은 저희 병원만 딱 덩그러니 있으니까 다른 데 갔다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렵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련도 하셨고 이렇게 개원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원이랑 네. 다른 병원에 있을 때랑 수입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병원마다 다 다른데, 만약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 안에서 결국 페이도 올라가고 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비슷하게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 내고 사대보험에다가 직원들 월급 그리고 월세 이런 걸 고려하면은 막상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병원마다 사실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마케팅비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그 원장님한테 남는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마케팅 싸움이 병원에도 엄청 치열한가 보네요. 그쵸. 막 억 단위로 마케팅비를 쓰는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곳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저희 같은 병원들은.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고 마케팅비를 많이 쓰다 보면 작은 병원들은 사실 남는 게 없고, 그런 게 좀 딜레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다른 병원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상담부터 수술 전체 그리고 끝날 때까지 다 직접 한다는 부분, 대부분의 병원이 사실 특히 두피 문신에 한해서는 광고는 의사가 하지만 실제 시술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표 원장님이 광고를 하지만 수술이든 시술이든 다른 원장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병원이 커질수록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기회가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와서 전면에서 광고를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원장님이 한때 실제 결과물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만큼 기대치랑 실제 결과의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제가 나와서 실제로 얘기하고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만한 결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만의 치료에 대한 원칙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일단은 최대한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고 좀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가능하면은 이제 제일 좋은 걸 쓰자. 두피문신 장비든 모발이식 장비든 제일 좋은 걸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모발이식 할 때도 채취하는 것도 장비가 싼 거는 막 10만 원짜리 있어요. 좀 중국에서만. 네. 근데 비싼 거는 1000만 원도 넘어가고 소모품 자체도 하나에 막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있지만 한 번 모발이식 수술할 때 펀치도 하나에 10만 원 가까이 하는 것들로 쓰거든요. 무조건 다 좋은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테일에서 승부를 보신 거네요. 네, 왜냐면 역사로 하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오래된 병원들은 워낙 많고, 근데 그 곳들이 과연 오래됐다고 해서 잘하냐라고 하면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계속 기술은 변하는데 지금도 세계 모발이식 학회도 매년 열리는데 제가 계속 가고 못 가면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오거든요. 매년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트렌드가 다 바뀌는데 만약에 10년 전에 공부를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계속 수술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세계 의사들이랑 계속 교류하면서 기술 쌓는 사람이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최신 기전, 최신 지견을 공부를 하고 그거를 반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장비 차이나 소모품의 차이라면 그것도 계속 반영하고 이렇게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수 자체는 사실 되게 많으시긴 하거든요. 원장님한테 이 직업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9점? 만약에 수술이랑 시술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게 그것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만 10점을 줄 텐데 1점은 제가 마케팅도 직접 다 해야 되니까 의료적인 부분 외에 따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개운의라는 직업 때문에 아마 1점을 좀 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 꾸준하게 이 일을 해 나가고 여기 병원과 인연을 맺은 환자분들이 다시 찾을 때마다 항상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병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더 좋은 결과도 더 많이 만들고 학회 이런 데서 발표도 하고 공유도 하고 지금 했던 대로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탈모인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는 매 시기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탈모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에 속설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